안녕하십니까.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출범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최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의미 있는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출범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참석자분들 보이시는데요. 화면 다 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반갑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림책이라고 하면 어린 시절 읽는 책 또는 어린아이가 읽는 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특별히 김영하 소장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그림책이 어른들에게도 무척 유익하구나, 의미 있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오늘 이 출범식이 무척 특별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아낌없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의 수장이시며 정신적 지주이신 김영하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허심탕TV를 제작하는 가리온 컴퍼니의 대표이사이며 세인 MNF의 이사이신 허원희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컨텐츠 연구회를 맡고 계신 김현희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컨텐츠 사업본부를 맡고 계신 신문석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 자리에는 함께하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지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될 때마다 화면에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지부 청주의 조원주 지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2지부 부산의 김지현 지부장님, 3지부 포항의 송하정 지부장님, 4지부 구미의 류수빈 지부장님, 5지부 대구의 이종숙 지부장님, 6지부 제주의 이태림 지부장님, 7지부 서울 연희의 이미경 지부장님, 8지부 천안의 안서연 지부장님, 9지부 인천남 박세영 지부장님, 10지부 화성의 김남희 지부장님, 11지부 대전의 최미선 지부장님, 12지부 인천북 장소현 지부장님, 13지부 신제주의 좌명희 지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무척이나 기대하는 순간인 것 같은데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김영하 소장님의 기조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그림책, 연대, 그리고 성장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영하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폼을 잡나요?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닌데, 그죠? 솔직하게 졸업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걸어 온 길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차곡차곡 쌓였던 많은 것들을 언제쯤 한번 결집해서 펼쳐보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성큼성큼 가는 그러한 속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많은 역동이 올라왔었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아픔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길을 걸어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고 지금 화면으로 일일이 다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예, 손맛 잡고 그분들에게 고맙다고 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지켜봐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걸어갈 길들을 조금씩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것들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싶어서 PPT 한 장 한 장 만들면서 예, 제 마음을 다시 모았습니다. 오늘 그걸 함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봐주시고 그리고 맘 모아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어서 가는 꿈. 전국에 예, 제가 지렁이 그림을 찾다가 못 찾아서 달팽이 그림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만큼 예, 저는 지렁이파 두목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속도 때문에 맘졸였던 시간들. 그치만 안 되겠다. 이렇게 못 가면 그냥 포기하고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나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기어서 가는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어서 가는 꿈에 왜곡된 안경까지 써서 정말 뒤틀린 저의 많은 것들, 그런 저에게 빅터 프랭클이 주었던 위로, 그리고 마지막 연대, 이런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51%. 예, 여러분 넘버 3에 나왔던 한석규의 그 숫자 얼만큼 믿어? 임희연의 이 말에 한석규가 51%라고 얘기를 하죠. 되게 섭섭해하는 임희연에게 한석규는 이렇게 말합니다. 50% 넘잖아. 반이 넘잖아. 저에게 되게 큰 숫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 넘으면 된 거야. 기차에서 떨어져서 제가 가졌던 온전치 못한 몸으로 50%만 넘으면 되지. 반만 넘으면 되지. 그걸 혼자서 다졌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남들이 저벅저벅 가는 거리, 남들의 결과, 속도. 그게 아닐지라도 방향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닐까? 혼잣말 하면서 끊임없이 저를 재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썼던 안경은 맑은 안경이 아니라 예, 흠집이 난 안경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돼 갖게 된 저의 안면 기형의 열등감, 가난,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것저것 끌어다가 가져왔던 이 부정적인 사고, 어느 것 하나 제가 깊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깨진 안경으로 봤을 때 여러분 킬거링 이벤트가 저에게는 항상 왜곡이 됐었고, 결국 이 왜곡된 이 저의 신념으로 많은 것들의 결과가 무너지고 잘못 앉혀져 있고, 그러면서 저는 또 다시 절망의 나락에 빠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들었고요.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고 저에게 힘을 주었던 누군가. 그 사람이 빅터 프랭클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저는 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딱 한 가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운명 앞에서도 내가
나의 삶을 절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자유의지를 잃게 됐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이 책을 읽으면서 남이 저벅저벅 가는 등 뒤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무너졌던 나에게 다시 일어설 소망을 내 저 깊은 가슴 속에서 끌어올릴 수 있었던 힘은 누가 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저는 제 삶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 수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나오듯이 Purpose in a Life 테스트인데요.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검사지를 강의하는 동안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어느 사분면에 있는가를 보게 됐습니다. 제 인생 참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팠고 왜곡됐는데, 그럼에도 실패할 수는 없다라는 제 마음 어느 한 곳의 지점. 그렇다면 저는 성공을 향해서, 그리고 내 삶에 절망이 아닌 희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한 걸음씩 갔던, 그러고 보니 저는 저 중에 B영역에서 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라고 한 거 아닌데, 누가 끌어준 거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저 B영역에서 저렇게 움직이고 행복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엔 누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끌어준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이 오만이 꽤 오랫동안 저의 삶에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조금씩 나이를 먹고 조금씩 가늠을 할 즈음이 되니까 알게 됐습니다. 저 B영역에서 제가 행복할 수 있었던 건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제가 그걸 잠시 잊었습니다. 그릿비전 캠프, 그리고 경남 특수교육원 때문에 갔던 제주도 캠프, 여기 나와 있는 저 사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제 옆에 있습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죠. 지금 여러분의 콘텐츠의 연구회를 이끄는 김연희 회장님을 비롯해서 함께했던 저 사진 속에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책을 낼 때마다 달려와서 함께 기뻐해주고, 또 그 자리를, 그 축하연을 베풀어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너무 고맙습니다. 워크숍 할 때마다 마음 열어서 참가해주고, 그 안에서 자기의 속 얘기들을 털어놔주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해준, 저기 보면 지금 구미 지부장님으로 계신 유수빈 선생님 보이죠? 아까 화면 켜자마자 저희 신문석 본부장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서 뒤에다가 반미옥 선생님께서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출범식 하면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화면 띄우는 거 보고 되게 놀라셨는데요. 반미옥 선생님 보이시네요.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합니다. 이번에 제주도 가서 만났던 좌명희 선생님, 미태림 선생님, 김영실 선생님, 신지원 선생님, 맘모아서 저에게 최대한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동네 책방 으쌰으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버치 책방에서 함께한 저 사진 보면 그때의 감흥이 올라옵니다. 대전에서 한 저 프로젝트를 위해서 멀리 청주에서 날아온 많은 분들, 대전에서 뛰어온 분들, 뭐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의 이 사랑이 모여서 결국 저는 오늘도 힘을 냅니다. 제가 올해 54입니다. 24부터 30년간 한 영역에서 꾸역꾸역 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3만 명 넘게 수많은 아픈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3만 회 이상 강연과 연수를 하면서 전국을 누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30년 저는 또 제 길을 갈 겁니다. 저의 속도, 지렁이처럼 달팽이처럼 비록 좀 느려도 꾸준히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 겁니다. 이 길을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려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제 나이 좀 먹었으니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우를 창창한 나무. 이번에 코리나루켄의 내 안의 나무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다지게 된 이 신념, 이 가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며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별히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의 진정성 있는 강의가 오히려 좀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의 역할과 방향 등 사업에 대한 계획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컨텐츠 사업본부 신문석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컨텐츠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신문석입니다. 저는 나아갈 방향을 좀 더 냉정하게 사업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발표는 사업 개요, 환경 분석, 사업 운영, 그리고 사업 관리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 사업 배경입니다. 현대인들은 최우선 관심사를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음 건강을 중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달라진 생활 방식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심리적 안정의 어떤 필요성을 좀 더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 심리란 단어의 거부감, 높은 상담 비용으로 인해서 그 접근성이 굉장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에 대한 높은 벽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 건강 지킴이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팬데믹 이후에 세대 불문, 접근성이 용이한 그림책을 활용한 심리 상담을 개발 육성하여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의 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림책 심리 상담의 특성을 볼 수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 개발이 가능한 많은 그림책이 있다.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다.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 시니어에게도 가능하다입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거시 환경 분석입니다. 점점 다양화, 구체화되고 있는 심리 상담 영역을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명칭의 심리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마인드원 심리 상담 센터, 허그맘, 허그윈, 이런 식의 어떤 심리 상담 센터가 있고요.
또한 그 심리 상담 연구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연구를 하는 집단이 아닌 영업하여 센터처럼 운영하는 어찌 보면 그 연구소의 의미가 좀 퇴색되고 변질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폭넓은 니즈에 의해서 무분별한 형태로 좀 생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림책 심리 과정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난립이 되어 있는데요. 뭐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이라면서 하는 뭐 심리 코칭 지도자도 있었고요. 다양하게 어떤 그림책 심리에 대한 과정들도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 부분은 그림책 심리의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부에서는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심리서비스법을 작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추진하려고 서비스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심리학회에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 심리학회가 그 고양이한테 맡긴 생선 같은 느낌인데요. 보면은 심리사 면허증을 심리학과 졸업생에게만 한정된다 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전문가나 이제 상담 학회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보건복지부는 우리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하면서 좀 발 빼고 있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중들은 심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리 상담과 그림책으로 감성 분석을 해봤는데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어떤 그 대중들이 키워드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심리 상담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긍정적으로는 느끼지만 부정적인 시선도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부정적으로는 뭐 스트레스,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있었고 분명한 거는 긍정적으로는 도움은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의 100%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양하다, 뭐 좋은, 좋다, 사랑, 뭐 재미있다. 대부분 그림책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림책과 심리를 한번 합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림책 심리에 대한 인식은 그림책의 어떤 긍정적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100% 긍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감사드리다, 좋은, 뭐 감사하다, 아름답다. 상당히 좋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저희와 유사하게, 연구소와 유사하게 하려는 그 사례들을 좀 보았습니다. 먼저 그 심리 관련돼서는 허그맘, 허그인을 저희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을 활용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 위주의 이제 프랜차이즈형인데요. 쉼터, 키즈 카페 개념을 접목해서 심리 상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좀 완화했고요. 또 기존 키즈 카페 소지자들을 좀 섭외해가지고 단기간에 가맹점을 유치하는 데서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어보면 이들이 어떤 운영하는 방식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영어 학원에서 뭐 무료로 상담해주면은 와가지고 뭐 책 사게 하고 뭐 강연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방식을 똑같이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번 뭐 이벤트라는 식으로 무료 상담으로 이제 고객을 유치한 다음 그들에게 다양한 케어 서비스를 유도해서 매출을 증대하는 그런 어떤 영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고요. 또한 이들이 그 기업한 또 별도의 그 기업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전국센터 보유라고 내세워서 EAP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허구유를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별도의 이제 EAP 사업을 진행해서 또 여기 전국 단위 어떤 가맹점에게는 또 수익 모델을 또 제공을 하고 또 본인들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제 멀티 수익 구조를 추구하고 있었죠. 또 하나는 이제 심리는 아닌데 그림책이랑 상관된 한국 그림책 연구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1994년 개설돼서 26년간 운영을 하였고요. 그림책 보편화에 노력한다라는 취지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랜 기간으로 인해서 다양한 지도자 양성 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책놀이 지도사, 그림책 지도사, 뭐 독서 지도사, 뭐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지도사 과정들을 좀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지금 소장 한 명 위주로 어떤 진행되다 보니까 인프라 확보가 좀 많이 미흡하고요. 보시면 양성 과정이 많으니까 이 자격증 발급해가지고 뭐 매출을 만드는데 좀 집중하다 보니까 컨텐츠 개발이나 그 보안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에는 많이 실패한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환경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제가 시사점을 잡아봤습니다. 저희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는 첫 번째 대외적인 측면으로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서 그림책 심리의 정례화를 통한 대표 연구소로 자리매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이용자 측면인데요. 심리 상담의 거부감을 해소한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국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그림책 심리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구성원 특정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콘텐츠 연구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강의를 개설하고 지원함을 통해서 다방면의 활용도를 증진시켜 지역 내 영역을 확대하고 또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공익적 측면입니다. 아동,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사활동을 직접 하면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까지도 앞장서는 그런 연구소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소의 그 비전을 좀 도출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림책의 순기능, 그림책의 무한한 가능성을 연구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소이며 그림책으로 심리상담의 벽을 허물어서 그림책을 통한 심리상담의 대중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의 선한 영향력을 모아서 작지만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함께 성장하는 연구소입니다. 구성원, 이용자, 연구소가 하나가 되어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동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연구소가 생각하는 비전은 동행 동화입니다. 그림책으로 연결된 따뜻한 동행입니다. 구성원과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 그림책의 꿈이 현실이 되는 세상입니다. 자, 그럼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앞으로 사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범위입니다. 심리 영역의 핵심 분야로서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를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책 심리 영역 확대와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구성원 활동 영역을 개발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부가 있는데 지부 관리를 촘촘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좀 더 그 세부적인 사업 구성을 보고 계십니다. 좀 성공적인 그림책 심리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업 관리를 추진하고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과정 개발입니다. 그림책 심리 신규 과정을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과정 지원입니다. 기존의 어떤 과정을 수립하고 개별 강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부 관리입니다. 지부의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유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외 업무입니다. 업무 협약 및 대외 메시지를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입니다. 그림책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책 심리 관련 과정 개발입니다.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과정 및 강연 주제를 개발하여 그림책 심리의 대표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적인 연구 회의를 개최하고 과정 수립 시 정리화하여 학술적 의미까지 좀 부여하겠습니다. 또 신규 과정 공청회를 개최해서 좀 대중성을 좀 강화하고요. 학교와 연계해서 대표성도 좀 확립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준비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 유충 나열해 봤는데요. 현재 그 그림책 비주얼 리터러시, 그림책 이론을 기초로 텍스트 서사학 특성을 이해하며 그림책의 시각 언어를 해석하고 분석해내는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지도 능력을 키우는 최고급 수준의 전문가 과정입니다. 현재 과정을 수립 중에 있고요. 두 번째, 행복한 치유 글쓰기입니다.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힘으로 나를 표현하고 직면하고
내면의 문제를 외제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증진하는 글쓰기를 지도하는 법을 배우는 전문가 과정입니다. 세 번째, 그림책 심리 큐레이션입니다. 다양한 심리와 감정을 다루고 있는 그림책을 심리이론으로 기초 분석하고 적합한 상황과 대상을 배치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프로그램 개발법을 익히는 전문가 과정입니다.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좀 많이 생소한데 이게 연구에서 지금 이제 막 지금 과정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아마 풀이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기존 그림책 심리 과정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발전시키고 지분의 과정을 개설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그 기관, 장소, 대상 등을 고려해서 과정을 좀 세분화했으면 하고요. 통일된 교재를 개발해서 또 이를 좀 발전했으면 합니다. 또 강연자 인프라를 좀 확보해서 파견까지 지원했으면 하고요. 또 지분의 과정 개설 시 강연자, 교재 등을 지원합니다. 디테일하게 보시면 그림책 심리지도사는 현재 그 심리지도사 2급 과정은 한겨레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지부에서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급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바로 자격증이 나오는데 별도로 마지막 부분에 작지만 좀 심사 과정을 좀 있었으면 해서 심사 과정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1급 과정입니다. 1급 과정은 한겨레 과정은 유지하는데 저희는 추후에는 이제 연구소 단독으로 좀 개설하려고 합니다. 또 이 과정에는 기존 과정에 지금 실습 과정을 좀 넣었으면 합니다. 그 실습 과정에는 사회공헌, 저희가 준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허심탕의 출연, 이런 거 같은 경우로 어떤 실습을 과정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다 행복한 육아 지도사입니다. 2급 과정은 역시 지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별도의 심사 과정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1급 과정은 연구소 단독으로 개설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실습 과정을 넣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나를 만나는 여행입니다. 마음의 안전지대에서 그림책을 읽고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그 과정이 아닌 여행 프로그램으로 좀 발전했으면 합니다. 여행사와 연계해가지고 상품화를 좀 추진하고 또 시리즈로 추진해서 다양한 공간과 연계했으면 합니다. 이는 또 허심탄 TV의 현장 프로그램으로 확장했으면 합니다. 예, 다음 지부 관리입니다. 전국 각지의 지부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신규 지부를 유치하는 일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기적으로 지부 회의를 개최하고 지부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을 좀 구축하겠습니다. 또 지부 발전을 위한 기관, 기업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지역 간, 대상 간 중복을 고려해서 신규 지부를 개설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부 네트워크 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부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연구소 관리하에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는 그 연구소 소식을 공유하고 또 지부의 민원을 들어주는 그런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또 지부 간 협업 지원 및 연결입니다. 지부 간의 어떤 협업을 추진하고 기관, 기업 사업 시 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온라인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부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겠습니다. 온라인 카페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서 정보 고요 및 그 재원 확보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어떤 온라인 화상 회의를 좀 더 좀 정기화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구성원들의 특수성이 있어서 저는 온라인 이 화상 회의도 저희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번째, 지부 개설, 신규 지부 개설 및 지원입니다. 신규 지부 개설은 지부 자격을 좀 정리화해서 신규 지부를 좀 엄선했으면 합니다. 지부 회의를 좀 통해서 신규 지부에 대한 부분에서 합류를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신규 지부가 개설이 되면 초기 안착을 위해서 저희 활성화되고 있는 멘토 지부를 좀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지정을 해서 돕도록 하고 또 연구소 사업 우선 제공을 통해서 조기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대외 업무입니다. 기관 및 기업과의 업무 협약 및 그림책 심리 대중화를 위한 홍보 활동이 진행됩니다. 먼저 그림책 심리 수익 창출입니다.
정부기관 및 기업 EAP 사업을 저희가 수주하겠습니다. 경쟁입찰 참여를 통해서 수익 규제를 개발하고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 주민센터나 지역기관의 어떤 강자를 개설해서 그 지부에서 그 역할을 배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심리 대회 홍보입니다. 저희 연구소 소장님이 뭐 보셨지만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저는 굉장히 저희 연구소를 홍보하는데 활용할 때 가장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연구소 소장님 PI 프레젠트 아이덴티티를 준비하겠습니다. 방송 출연 특강을 좀 추진하고요. 칼럼이나 기고 등 대회 활동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대관 대회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후원하는 좀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뭐 심포지엄 세미나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허신탕 TV입니다. 신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요. 신규 컨텐츠는 그 연구의 주도하에 그 신규 컨텐츠를 좀 저희가 접수받아서 정기적인 아이데이션을 통해서 컨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또 허신탕 기존 컨텐츠 제작은 기존 컨텐츠 출연진을 지부장이나 아니면 연구원을 활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채널 구독자 증대를 위해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공헌 그림책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그림책 심리 지도를 활용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림책 동행단을 모집하고 기수별 활동 동료를 통해 전국적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NGO 단체와 활동 협약을 통해 공식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책 동행단입니다. 이는 저희 그 기수 과정이나 연구원이랑 별도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기수를 모집해서 매년 기수별 모집을 통해서 소속감을 증대하고요. 뭐 지부장, 뭐 연구원, 뭐 이용자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수평 구조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또 기수별 개별 활동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기수별 단장, 운영진을 선발해서 기수 중심으로 개별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심리 지도, 뭐 그림책 읽어주기 등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요. 아무래도 소외계층, 뭐 독거노인 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리는 부분에 가장 저희한테 맞춤형이 1대1 심리 상담 같은 그런 심리 치유 같은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만들어서 그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걸 좀 매뉴얼화해서요. 그리고 또 저희가 좀 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앞으로 빨리 확장되기 위해서는 기존 NGO 단체와 연계를 좀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NGO 단체 프로그램과 좀 접목을 시도하고요. 또 MOU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직도입니다. 연구와 사업을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좀 연구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면서 연구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소장님을 필두로 2개 컨텐츠 연구소와 컨텐츠 사업본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구회에서는 컨텐츠 개발, 컨텐츠 운영, 사회공헌을 전담하게 되고요. 사업본부는 EAP 사업, 대외 홍보, 허심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부 관리는 연구에서는 지부를 관리하고 컨텐츠 사업부에서는 지부 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중장기 추진 전략입니다. 중장기 플랜인데요. 좀 빠른 성장보다 안정되고 함께 만들어가는 연구소가 되어서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유일의 그림책 심리연구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1기 같아지기입니다. 2021년 올해를 좀 준비하는 부분인데요. 연구소 기반을 조성하고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연구소 가치를 확립하겠습니다. 현재 그 컨텐츠 연구회에서는 신규 과정을 런칭하고 지부를 선정하고 연구원 체계 확립하고 활동 지침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저희 사업본부에서는 먼저 그 허심탕 구독자 10,000명 돌파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EAP 사업의 기틀 마련하고 소장님 PI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2기 함께 오르기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부처랑 좀 협업을 추진하고 수익 창출을 좀 실질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그림책 심리 테스트를 좀 개발해서 좀 구축했으면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또
그 지부를 현재는 이제 지부장 위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함께 우리기 때는 저희가 공간까지 좀 확보된 지부도 좀 개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음관광 대표 채널로 좀 허심탄회 확립했으면 합니다. 제 3기 떠오르기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아시아 지부를 좀 개설하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 현지 연구소를 설립하여 저희의 대표성을 좀 더 확립하겠습니다. 또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글로벌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이상 두서없이 지금 발표를 마치게 됐는데요. 그 소장님이 만들었던 그 감동적인 분위기를 제가 좀 깨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그 오늘 참석하신 분들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뵙고 인사드렸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그 소장님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서 항상 옆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재미있으신 신문석 본부장님의 사업계획서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저에게도 무척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별히 동행, 동화, 그림책으로 연결된 따뜻한 동행, 저 역시 그 동행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도 우리의 따뜻한 동행에 함께해 주실 거죠? 네, 함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출범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최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